이영빈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영빈입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네, 네. 네, 먼저 우리 이제 방송을 네, 시작하기 전에 우리 네. 한인분들을 위한 아주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해서요. 요 아, 얘기부터 먼저 전해주세요. 그러게요. 이게 네, 지금 코비드 때문에 우리가 왜 지난 작년 3월부터 정말 굉장히 많은 확진자가 나타나고 사망자가 있으면서 우리 왜 교민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도 저희가 이제 한의사협회에서, 미주 한의사협회에서, 한국의 대한한의사협회죠. 거기서 이제 저희가 연결이 돼서, 저희가 네, 이제 지부이다 보니까, 네네, 연결이 돼서, 우리 교민들을, 코비드 걸린 분들, 아니면 코비드 유사 증상이 있다거나, 이런 네, 분들을 전화로 상담을 해드렸었어요. 네네, 네, 전화 상담을 받고 그다음에 코비드나 아니면 코비드와 유사 증상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 왜 그때 한참 열나고 기침하고 가슴 네, 답답하고 숨 못 쉬고 이런 증상들이 되게 많으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저희가 이제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제공되는 우리 코비드 환자들을 위한 한약재, 한약식품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그거를 이제 제공을 해드렸는데 이번에 이제 다시 또 굉장히 많이 확진자가 이곳에서도 되게 많이 늘어났어요. 네, 그래서 정말 우리 교민들이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네네, 지금도 저희가 무료 상담 전화를 하고 상담 이후에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을 혜택을 좀 받으시면 우리가 음, 왜 이 코비드 증상에 대해서 우리 약이 없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치료도 지금 이제 백신을 많이 의료진들은 많이 맞고 있지만 또 못 맞으신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번에는 정말 확진 속도가 왜 캘리포니아에서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면서 네, 확진 속도가 많이 나타났고 특히 LA의 교민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네, 확진자가. 네, 그래서 우리 이쪽도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이 진행이 많이 되고 있고 하셔서 네, 그래서 걱정하시지 마시고 네, 아마 이제 요거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셔도 되고요. 네네, 전화번호도 있고 온라인뿐만 아니라 저희가 카톡으로도 접수를 받고 있어서 아마 네.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한의사가 지금 여기 동부에 그다음에 서부에 음? 캐나다에 아, 그다음에 버지니아, 워싱턴 DC 이쪽에도 지금 다 네네, 상담을 받고 있어요. 네, 그래서 상담을 받고 이거 그 한약이죠. 한약재로 만들어져 있는 기능식품인데 이런 네, 것들이 지금 한국에서는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보고 도움을 되게 많이 받고 네, 저희도 작년에 하면서 정말 감사의 말씀 저희가 전화로 받은 것도 굉장히 많아요. 음? 그래서 이런 분들 고생하시지 마시고 네네, 저희 미네소타 저기 여기 네바다 이쪽에도 저희가 다 딜리버리를 한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네, 아마 여러분들이 좀 도움을 받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고, 네네, 그래서 아마 제가 전화번호랑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번호를 알려드릴게요. 혹시라도 네네, 주변에서 이렇게 코비드 때문에 고생을 하거나 그 증상들 때문에 왜 코비드가 처음에는 알았지만 항체가 생겨 있어도 그 증상들이 굉장히 오래까지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네, 단기침, 그다음에 가슴 답답한 거, 네, 냄새 못 맡는 거, 네, 이런 증상들이 꽤 많이들 있으세요. 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아마 상담을 해드릴 것 같은데요. 전화번호가 여기 동부에는 201-906-2111 네, 201-906-2111이고요. 네네, 서부는 캘리포니아 쪽에는 619-987-0066 619-987-0066 이쪽으로 서부는 주시면 아마 전화를 다 연결이 될 거고요. 네, 아니면 그냥 온라인으로 아마 예약을 하셔도 돼요. 네네네, 온라인에 aakm.org로 들어가시면 아마 코비드 예약하는 데가 있고요. 네, aakm.org 그렇지 않으면 우리 왜 한인분들은 카톡 굉장히 많이 그렇죠. 카톡 쓰시잖아요. 많이 하시죠. 네, 카톡 아이디가 그냥 aakm이에요. 아, AAKM, American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이거든요. 네네, AAKM 이쪽으로 카톡 아이디 넣으셔서 아마 연결하시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상담을 도와드릴 테니까 네,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요. 네, 무료로 이루어지는 상담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카톡 아이디 AAKM, 동부 지역은 201-906-2111, 서부는 619-987-0066번으로 전화를 하시면 무료로 코비드에 관한 무료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이 코비드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시고 걱정을 하시고 하는데 이렇게 전문가들이 무료 상담을 해줄 수 있다니까 도움이 네. 많이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아마 이게 병원에서도 특별한 치료 방법이 없다 보니까 네. 항생제를 쓸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맞아요. 그래서 네. 아마 저희 한의사들은 지금 이제 한국의 한의사들이다 보니 한국에서 저희가 교육 다 받고 네. 한국에서 라이센스가 있는 분들이 모임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이제 한의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도움들을 좀 많이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그 한국의 대한한의사협회 도움을 받아서 이 한약재도 무료로 보내주고 계시다고요. 네, 그래서 아마 몇 가지 저희가 이제 증상에 따라서 네. 한국에서 한의사협회에서 만들어진 약재들이 있어요. 네네. 그런 기능식품들을 저희들이 여기서도 이제 다 받아서 네. 저희들이 무료로 지금 배포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이용하셔도 좋고 네. 상담으로 해서 자기 증상에 대해서 지금 어떤 식으로 조처가 좋은 방법, 예를 들어서 다른 민간요법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테니까 네. 그런 것들을 상담을 아마 하시면 훨씬 도움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진짜 요즘에 저도 정말 너무 많은 확진자가 많다 보니까 그렇죠. 저도 며칠 전에 다녀가신 환자분이 네. 저희 확진 걸렸어요. 저희들도 검사 여기서 다 했는데요. 아하. 사실. 아이고. 그러니까 정말 한인분들이 본인들도 요새는 왜 증상이 그러니까 무증상자가 맞아요. 워낙 많잖아요. 네, 네. 네, 증상이 없이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본인도 모르고 네. 오는 증상들이 많다 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 걱정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소식을 또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이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우리 특히 아이들 요즘에 집에서 뭐 온라인 수업을 하고 야외 활동이 제한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네, 저도 어린 아이들이 없어서 우리 애들 이제 다 컸으니까. 네. 근데 보니까 정말 그냥 온라인 수업하는 게 이게 정말 아이들도 미치겠구나라는 느낌이 그렇죠. 받아요. 네. 이게 정말 애들이 어떻게 힘들더라고요. 네, 40분, 50분 하고 10분 동안 또 쉬는데 그 컴퓨터 앞에서 움직이면 안 된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저도 이렇게 어려운 수업인지 몰랐어요. 네. 우리 아들 정말 대단하구나 느끼는데요. 아하. 애들이 그 짧은 휴식 시간에 10분에 보니까 애들이 거의 게임 같은 거 되게 많이 해요. 맞아요. 그렇죠. 따다다다 게임하고 네. 다시 수업 들어가고 하니까 애들이 정말 그러고서 보통 애들이 8시, 9시에 시작해서 2, 3시까지 수업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아니, 이렇게 어른들도 이렇게 하면 아마 미칠 것 힘들죠. 같아요. 너무 힘들죠. 네. 그런데 한참 뛰어놀고 난리를 쳐야 되는 아이들이 이러고 있으니 정말 제정신일 수가 없겠다는 그렇죠. 느낌이 드는데요. 네. 제가 요새 부쩍 한 2, 3년 전부터 우리 아이들 중에 정말 이런 아이들이 꽤 있다라고 생각이 됐는데 네. 올해 3월 지나고 제가 왜 8월, 9월 넘어서부터 이 아이들 우리 아이가 이상한 행동을 해요라고 하면서 오시는 분들이 정말 부쩍 많아졌어요. 아, 그래요? 네, 저도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네. 옛날에 왜 틱이 있던 아이들이 다시 재발해서 오는 아이들도 되게 많고요. 아. 전혀 부모님들이 이게 뭔지 모르다가 네. 왜 이런 증상들이 나오면서 깜짝 놀라서 왜 우리 애가 왜요? 왜 우리 아이가 이런 나쁜 습관이 들었죠? 네. 이러면서 깜짝 놀라서 이게 엄마들이 이 증상을 보고 이게 또 아마들 다들 느끼실 거예요. 이게 그냥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엄마들이 정말 황당해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셨는데요. 네네. 오늘은 그래서 틱 장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아, 그렇군요. 이 틱 장애라는 게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증상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지금 이 틱이라는 게 왜 우리 사슴 틱도 있잖아요. 이게 똑같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헷갈려 하는데요. 틱 장애가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아마 그냥 누구나가 아이들을 많이 잃은 아이들도 보셨을 텐데요. 그냥 갑자기 애들이 눈을 깜짝깜짝깜짝하고
찡그리거나 네. 아니면 코를 실룩실룩거리거나 아니면 가끔 얼굴을 찡그리는 거죠. 네. 찡그리거나 아니면 애들이 이렇게 큰 소리를 내거나 아니면 마른 기침처럼 계속 기침 소리를 내요. 네네. 이런 식으로 자기도 모르게 어떠한 이유도 없이. 네. 근데 본인이 몰라요. 이게 처음에는 근데 어떤 발단이 있긴 한데 네. 자기도 이유를 모르게 자기 몸을 끔찍끔찍 움직이거나 음. 이런 식으로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를 우리가 틱장애라고 해요. 네. 요게 그냥 이렇게 평소에 눈을 깜빡거리는 것보다 더 자주 깜빡거리고 얼굴을 좀 이렇게 자주 찡그리고 요런 증상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갑작스럽게 증상의 속도가 되게 빨라요. 네. 그러니까 왜 애들이 보통 흉내도 되게 많이 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가 예를 들어서 깜짝깜짝거리면 옆에서 깜짝깜짝 한다거나 이런 네. 식으로 흉내내는 것들이 꽤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이런 틱 장애하고는 달리 이 네. 틱 장애는 굉장히 그러니까 자신도 의식할 수가 없어요. 아. 이게 내가 잘못이 아니라 내가 이게 왜 엄마들이 부모님들이 이렇게 옆에서 킁킁거리거나 눈을 깜짝거리거나 하게 되면 얘가 또 왜 무슨 나쁜 습관이 들렸네 라고 생각하고 네. 너 하지 마 라고 야단치는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너 왜 이렇게 눈을 이렇게 깜빡거리니? 좀 똑바로 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처음에는 그냥 한두 번 네. 그럼 얘가 그렇게 말하면 또 괜찮아지니까 네. 그 다음에 보면 어느 순간에 보면 혼자 또 그러고 있어요. 네. 이러면서 이게 이제 엄마가 깜짝 놀라서 이제 소아과 선생님께 연락도 드리고 네. 가서 보면 소아과 선생님들이 이거 그냥 스트레스예요. 없어질 때 없어지니까 괜찮으니까 기다려요라고 네네. 말씀하시죠. 아. 왜냐하면 약도 없고 특별한 이유도 없다고 하고 네. 언제 나아진다고 하니까 엄마는 기다리는데 네. 이제는 이게 시간이 갈수록 증상의 변이가 생기면서 점점 악화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렇군요. 근데 이걸 사실 부모님들이 아무리 내 아이를 24시간 끼고 있어도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행동인가? 요것도 잘 못 느끼실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우리 아이가 이게 왜 그러지? 라고 생각하고 네. 그냥 이게 단순하게 쟤 또 왜 우리 습관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발을 다다다다 떨다거나 네네네. 손을 가만 안 둔다거나 네. 아니면 입술을 자꾸 물어 뜯는다거나 네. 이런 아이들의 이상한 습관들이 애들도 하나씩은 있거든요. 네. 이런 게 그냥 저 또 나쁜 습관이 하나 더 생겼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요거를 어떻게 알아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있고 네. 이걸 우리가 같이 도와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도 되게 많이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힘든 게 아이들은 나도 그러고 싶지 않거든요. 네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걸 가지고 부모님들이 자꾸 야단을 치죠. 너 하지 마. 하지 말라 그랬잖아. 네. 라고 얘기를 할 때마다 나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이게 굉장히 확대가 되어 있을 경우가 있어요. 그렇군요. 네. 이게 이제 아이가 하고 싶어서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나오는 행동인 거죠? 맞습니다. 이게 그 원인을 보면 네. 정말 우리가 이게 왜 생기는구나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요게 틱의 그 종류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얼굴을 찡그리거나 눈을 깜빡이거나 요런 것들을 좀 약간 경미한 정도로 보이고 요것보다도 조금 더 이제 강도가 높거나 좀 심각한 틱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보통 단순 운동틱도 있고 음성틱이 있어요. 그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음성틱을 나오면 엄마들이 진짜 괴로워하십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아이들의 스트레스, 그중에서도 틱 장애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도와주시는 분들을 만나고 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떤 틱 장애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상담 오늘은 경희 여성한의원 이영빈 원장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경희대 한의학 박사를 지낸 이영빈 원장은 한국과 미국에서 30년 이상의 임상 경험을 갖고 계십니다. 한국의 청정 한약재만을 고집하여 아기들에게도 안전한 한약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희 여성 한의원은 맨하탄 32가 벤코브 호프 1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212-564-3200, 뉴저지 레오니아 오피스는 201-592-9800번입니다.
네, 원장님, 저희가 이제 틱 장애에 대해서 어떠한 틱들, 그 근육으로 되는 틱이 있다 그랬고 음성 틱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음성 네. 틱이 나오면은 부모님들이 더 많이 힘들어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쵸. 네, 네. 아마 어떤가요? 이거를 앓고 있는 아이들의 부모님들 보면 네, 정말 굉장히 답답하다고 많이 느끼실 거예요. 왜냐면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단순하게 나타나는 근육틱 같은 경우는 그냥 눈만 깜빡깜빡거리거나 얼굴을 찡그리거나 네. 눈이 이렇게 돌아가죠. 흰자가 검은 동자가 돌아가는 게 아, 하거나 네, 머리를 살살 흔들거나 아니면 입을 내밀어요. 그러니까 네. 입을 내밀기도 하고 혀를 내미는 아이들도 있고요. 아하, 네, 이렇게 나타난 것들은 정말 단순하게 그 큰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네, 괜찮은데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근육틱이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아이들이 왜 요새 책상에서 아이들이 이제 수업을 듣잖아요. 예, 예. 그러면 약간 주먹으로 책상을 계속 두들겨요. 너 그 소리가 자꾸 나니까 네, 그러면 자신을 아니면 책상을 막 두들기거나 아니면 자기 다리를 아이가 주먹으로 자꾸 쳐요. 네. 이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닌데 엄마들은 너 왜 다리 왜 때려? 너를 왜 때려? 책상을 왜 치니? 아, 이렇게 야단을 칠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이것뿐만 아니라 계속 제자리에서 뛰어 올라요. 아, 아니면 네네. 이게 약간 이게 왜 이게 지금 제가 아까 엄마들이 되게 복잡하다고 느껴진다는 게 뭐냐면 네. 왜 어디 가면 되게 사교성이 좋은 아이들이 있어요. 네, 이게 네, 네.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러고 계속 만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네, 이게 그냥 아이들과 단순 호기심에서 그런 건지 네. 이게 정말 틱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아, 그쵸? 이거 말고도 네, 물건을 던지기도 하거나 네. 아니면 냄새를 맡아요. 네네. 애들이 보통 뭐 하면은 손에다 대고 이렇게 네. 손에 냄새를 맡고 자꾸 맡아요, 냄새를. 아, 이것도 약간 아이들이 왜 우리 요새 아이들이 ADHD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네네네. ADHD 애들이 보통 집중 못하고 그렇죠. 예, 자꾸 왔다 갔다 많이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수업 집중 못하는 아이들에게서 이제 ADHD를 요새 진단을 되게 많이 받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네. 이런 아이들이 보통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속 돌아다니고 왔다 갔다 하면서 물건을 만지고 네. 이러다 보니까 이게 ADHD인지 틱인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요. 네. 그 다음에 보통은 아이들이 왜 냄새를 자꾸 맡는 아이들 보면 이 더러운 냄새 나는 것들을 되게 싫어해요. 왜 네네. 아이들 보면 화장실을 밖에 나가서 못 가는 아이들 있죠. 학교 있죠. 가서 화장실 못 가는 네. 아이들이요. 소변도 못 봐서 아침에 물을 안 먹어요. 네. 그러면 오전 수업 내내 보통 2시, 3시까지 화장실 안 가고 물 안 먹고 집에 와서 화장실을 봐요. 네. 이렇게 아이들이 밖에서 소변 보고 대변 보는 게 되게 예민하기 때문에 아예 이런 아이들이 보면 네. 약간 소화결박증, 네. 소화감막장애처럼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가서 애들이 계속 손을 닦아요. 밖에서는. 네네네. 왜 우리 요새 코비드 때문에 정말 손 열심히 닦으라고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나가서 화장실 갈 때만 찍는 게 아니라 뭐 물건 만질 때마다 어, 우리 보통 세니타이저로 닦고 나가서 화장실에 가서 손으로 물을 닦고 네. 굉장히 좋은 습관이고 좋은데 이게 정도를 넘어서는 거죠. 아하. 그러면 내 손에 이게 뭐가 묻었나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나는 무조건 가서 손을 닦아야 마음이 편해요. 네네. 그러니까 강박장애와 우리 어른들도 이런 분들 되게 많으세요. 네네. 강박증이 있는 강박장애라고 하는데 강박장애 있는 엄마들이 왜 우리 나가다가 보면 내가 가스불 껐나? 그렇죠. 생각하고 또 들어가서 또 보고 나오다가 보면 또 가스불 켜러 가고 이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네. 확인을 하러 몇 번씩 외출을 하려면 들어가서 확인을 하고 오지 않으면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네. 되게 많습니다. 맞아요. 네. 저희들도 많이 그러는데 네. 이렇게 약간 그리고 왜 엄마들 보면 이렇게 굉장히 집에 아이들이 있는데도 깨끗하신 분들이 있어요. 네네. 애들 쫓아다니면서 닦는 거죠. 네네. 치우고. 계속 이게 닦으시고. 아이들도 예, 매일 닦아요. 이거 네. 닦아야 마음이 편하세요. 네.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깨끗하게 지저분한 꼴을 못 보시는 어른들 네. 이런 아이들 밑에서 아이들도 따라하는 경우죠. 아. 따라한다기보다도 이게 강박장애가 유전인가요? 라고 물어보는데 네. 유전적인 경향이 진짜 많고요. 네네. 틱도 마찬가지로 엄마 아빠가 틱장애가 있던 분들은 아이들에게서도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 그렇군요. 유전적인 것도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군요. 경향이 있습니다. 아하.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제 이 틱도 원인 자체가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아요. 이게 네.
뇌 신경 전달 체계 이상이 나타났을까? 우리가 중추신경이 발달되면서, 그러니까 뇌의 발달이 되면서 오는 일종의 어떤 하나의 시그널일까? 네.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 네. 유전적인 경향도 있고, 이게 뇌의 어떤 세균 감염과 관련돼서 어떤 면역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네. 그런데 이런 유전적인 경향과 뇌 발달 과정에서 오는 기저에 이제 깔려 있지만 이게 순간에 어쩌적으로 심리적인 어떤 스트레스가 가해졌을 때, 네. 그래서 보통 이게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 몸에서 약한 부분이 있어요. 네. 약한 부분이 있고 정신적으로 약한 부분이 더해졌을 때 이러한 틱이 나타나지 않나 보여진다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그래서 네. 아이들이 보통은 우리 아이들이 꽤 높아요. 발병률이 네. 한 6살에서 한 8살에 시작이 되는데요. 네. 아니 6살이 무슨 스트레스라고 생각할 텐데 네, 네. 우리가 6살에 호발 연령이 생각보다 높고요. 네. 6살에서 8살에 시작하는 경우에 한 아이들의 10 내지 20%에서 시작한다고 해요. 그러면 아. 10명 중에 한두 명은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럼 반에서 보통 애들이 한 20명만 돼도 두세 명은 갖고 있다는 거예요. 틱증상을. 그렇군요. 네. 아. 그래서 이게 가족 내에서 유병률이 높고 그다음에 특히 일란성 쌍둥이에서는 한 아이가 그러면 다른 아이도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아. 그러다 보니까 정말 애들이 아니 6살이 무슨 스트레스? 먹고 놀고 자면 되지 않을까라고 그 너네들이 무슨 생각하는데. 걱정이 있겠니? 이제 이런 얘기하죠. 세상 편한 나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공부를 네. 막 열심히 해야 되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이 유치원 아이들도 정말 유치원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유치원에 가서 왜 마냥 뛰어놀다가 똑바로 앉아 있어야 되고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왜 아이들의 집중 시간이 거의 6분에서 7분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6분, 7분이 넘어가면 아이들은 이제 꿈틀대기 시작해요. 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아이들이 막 관심이 없어져. 공부가 재미없어지고 선생님이 10분 이상 앉아있으라고 하면 애들이 몸도 꿈틀거리고 답답해 죽겠죠. 그렇죠. 네. 예, 이러면서 이제 선생님한테 야단을 맞죠. 너 가만히 있으라고 라고 하거나 아니면 엄마가 너 거기 앉아있으라는데 왜 너 요거 구몬 수학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풀어야 돼 라고 하는데 애들은 그걸 못 참죠. 아, 그게 아이들한테 강박증으로 좀 올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엄마한테 되게 잘 보이고 싶어요. 그렇죠. 잘하고 싶어요. 왜? 네. 왜냐하면 엄마한테는 내가 어떻게 그러니까 이거는 심리적으로 아이들도 부모님한테는 되게 잘 보이고 싶어 하거든요. 네. 그러면 나는 여기서 여기까지는 엄마 말 듣고 해야 되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내 몸이 내 마음대로 따라주지 않는 거죠. 아이고, 그렇군요. 아이들에게도 얼마나 이런 스트레스가 있는 거였어요. 맞습니다. 네, 자, 오늘 그래서 요게 이렇게 6살에서 8살에 나타나면 일반적으로 한 15살에서 19살 정도면 한 3분의 1은 저절로 없어진다고 해요. 그러면 이게 지금 3분의 1까지 없어지고 그다음에 한 성인에서 30세 전후로는 또 30%가 없어지고 네. 나머지 30%가 어른 틱으로 남는다는 거죠. 네, 원장님, 그 틱 증상이 아이들 네. 6살에서 8살 사이에 호발이 돼서 15살이 지나면 호전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른 틱으로 이어진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네. 아마 주변에서들 아마 이런 분들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네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른이 되면 거의 한 20, 30% 정도만 남아있고 다 없어지기 때문에 네. 괜찮은데 이게 어른들도 이렇게 남아있는 분들이 있는데 네. 우리가 보통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눈을 깜빡거리거나 코를 킁킁거리거나 네.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목소리로 킁킁 가래뱉는 소리, 기침소리 이런 식으로 네. 나잖아요. 이런 것들이 막 섞어서 나와요. 아.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뚜렛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아마 뚜렛 증후군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 이 뚜렛은 이렇게 음성틱과 보통 근육틱이 같이 섞여서 1년 이상 지속이 될 텐데 네네. 이게 보통은 틱이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 그냥 하나의 증상만 나타나는 거 계속 지속이 되는 게 아니라 네. 수시로 변해요, 증상이. 아. 얼굴 그랬다가 몸 그랬다가 코 그랬다가 발 그랬다가 발을 이렇게 툭툭 치기도 하거든요. 네. 그냥 가만히 있다가 아니면 심한 아이들은 저희가 이렇게 침대에 누웠을 때 침대에서 배가 불룩불룩하고 튀어요. 오. 이게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 그냥 말하면서도 툭툭툭툭 배가 올라와요. 아. 이러질 않나 아니면 왜 옛날에는 저희 정말 심한 아이들은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데 수업 받을 때 보면 아이가 고개가 여자아이였는데 고개가 뒤로 제껴지는 거예요. 네네. 그럼 그 뒤에 앉아 있는 애가
수업을 못하는 거야. 애가 계속 움직이니까. 네. 그래서 엄마들이 얘를 항의를 해서 수업에서 빼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맨 뒤로 가서 수업을 받았던 애가 있어요. 너무 네. 심해서. 네네. 이런 식으로 움직임 자체가 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같이 공동 생활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어쨌든 어른들도 이런 분들이 있어서 네. 우리가 이런 것들은 한 번쯤은 고려를 해보고 네. 해보고 우리 아이들을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상황이죠. 아, 저는 이제 욕설을 이렇게 하시는 분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예전에는 사실 이 틱장에 대한 그 이해가 좀 떨어졌기 네. 때문에 이런 네.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은 아이고 저 나쁜 게 들어갔구나. 심한 네, 네, 경우에는 귀신 들렸어.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봤거든요. 맞아요. 네. 정말 많이 그랬었죠. 그쵸. 근데 요게 이제 정확하게 틱장애 또레 증후군이라는 이런 명칭이 있고,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진단을 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아, 아직까지는 네. 그러니까 좋아질 수 있는 질환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좋아져요라고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네. 그 방치 과정이 굉장히 문제가 돼요. 네네. 방치라는 게 말 그대로 그냥 애는 두고 엄마는 계속 왜 옆에서 왜 누군가가 밥 먹으면서 계속 킁킁킁킁 네. 이렇게 아니면은 왜 이러다 보면 그 굉장히 엄마 아빠들은 되게 받아대죠. 그러니까 화가 나죠. 그렇죠. 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자꾸 그런 소리를 내니까 네. 그러면 애들은 자꾸 그 당시는 정말 쪼그라들어요. 네. 내가 안 하다가 네. 어느 순간 뭐 그게 완전히 확대돼서 여러 가지 증상이 또 나타나다 보니까 네. 아이는 맨날 밥상에서 야단 맞고 아. 엄마는 그것 때문에 하지 말라 그랬는데 계속 하니까 짜증내고 그렇죠. 화내고 네. 계속 욱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죠. 네. 이게 이제 아이와 엄마의 사이가 점점 나빠지는 하나의 또 원인이 돼요. 네. 얘는 나쁜 습관이 들었다고 생각을 하시고 네네. 엄마들은 계속 저런 것들은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아이는 고쳐지지 않고 이게 계속 갈등이 되는데 이게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그래도 엄마 말을 듣지만 티네이저가 되고 15살이 넘어가게 되면 정말 이거는 굉장히 사이가 나빠지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저는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체질적으로 이런 틱이 나올 수 있는 질환들, 그러니까 아이들이 있어요. 네네. 예를 들면 보통은 아마 코를 계속 실룩거리고 가래소리 킁킁대고 왜 이렇게 소리 내는 아이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아이들 보면 기저 질환이 있어요. 아. 한의학적으로 보면 태음인들에서 주로 이렇게 태음인 아이들에서 주로 많이 오는데 네. 보면 만성적으로 비염이 있는 아이들이에요. 아. 그런 아이들이 소리 음성틱과 그 찡그리는 얼굴 찡그리고 왜 코가 간지럽잖아요. 그럼 그렇죠. 코를 계속 실룩실룩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게 처음에는 내가 비염 때문에 그런데 이게 틱으로 넘어가는 경우죠. 아. 그래서 틱이 있어서 오는 아이들이 치료를 받고자 해서 오는 아이들 보면 거의 한 70%는 이 비염이 있어요. 네. 만성적으로 네네. 알러지성 비염이 있든 왜 알러지 때 보면 눈 가렵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눈이 그렇죠. 계속 깜빡깜빡거리고 이런 아이들 보면 이런 것들이 나중에 틱으로 넘어가는 경우죠. 아. 그래서 태음인 아이들은 주로 이렇게 비염이 있으면서 오는 틱이 많고요. 네. 그다음에 소양인 아이들은 땀도 많고 성격이 굉장히 급해요. 아이들이 그리고 잠시도 가만 앉아 있지를 못해요. 아까 네. 얘기했던 것 ADHD처럼 네네. 애들이 저희가 볼 때는 엄마들이 ADHD 진단을 받고 오시는 경우도 많은데 네. 저희들이 보면 체질적인 소인이 있어요. 엄마 아빠도 그 체질은 닮거든요. 네. 유전적으로 체질은 닮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소양인 아이들은 잠시도 앉아서 1분도 가만 못 있어요. 왔다 갔다 침대 올라갔다 내려갔다 네. 의자에 앉았다가 요거 만졌다 저거 만졌다 엄마 이게 뭐예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게 뭐예요? 이러고 계속 질문을 해요. 네. 이런 아이들을 보면 얘는 열이 그러니까 그야말로 아이들은 양의 덩어리라고 순양 덩어리라고 하는데 네. 양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예, 이런 아이들이 있거나 이런 아이들이 이제 틱이 생기는 경우 아니면 소음인 아이들은 늘 배가 속이 불편해요. 네. 맛도 없고 비위가 약해서 배도 자주 아프고 네. 이런 아이들은 되게 소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누군가가 선생님이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 아이들한테 왕따를 당하거나 네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상처가 커요. 네. 이게 이제 집에 와서 엄마한테 말도 못하고 혼자 자기가 끙끙거리고
친구들한테 분리를 당하면서 아이들이 너무 속상해하고 울고 밥 안 먹고, 아니면 아이들이 왜 비위가 이렇게 약한 애들은 밥을 주면 입에다가 밥을 물고 있어요. 네.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 씹어. 빨리 씹어서 삼켜. 네. 빨리 삼켜. 네. 빨리 삼켜. 이걸 계속 야단을 치면서 네. 아이한테 빨리 먹으라고 하죠. 왜냐하면 네네. 엄마는 할 일이 많잖아요. 아이 밥 먹여놓고 이거 저거 해야 되는데. 네. 이런 놈들은 먹지도 않고 삼키지도 않고 입에만 계속 물고 있다 보니까 엄마가 속이 자꾸 뒤집어지죠. 그럼 엄마는 아이한테 계속 야단을 쳐요. 그거 삼키랬지. 그거 씹으랬지. 네. 이러면서. 너 10초, 뭐 1분 안에 먹어. 5분 안에 먹어.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는 그게 너무 스트레스가 되겠군요. 네. 이러면 부모들은 계속, 부모님들은 정말 화가 나고 계속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고, 그 잔소리를 듣는 게 한두 번이 아니라 지속이 되면 아이들도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예. 이렇게 아이들도 체질적인 소인에 따라서 나오는 틱의 증상이 다 달리 나타나요. 아하.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비염 있는 아이들한테는 비염을 먼저 치료를 해주고, 네. 밥을 못 먹는 아이들한테는 비위 기능을 도와서 소화 흡수가 잘 되게 도와주고, 네네. 양기가 많아서 막 가만히 있지 못하고 땀도 많고 열도 많은 아이들한테 그 열을 좀 내려주는 저희가 치료를 할 경우에 네. 이 틱이 좋아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기다리지 마시고 네. 아이들을 이렇게라도 도와주게 되면 아이들도 편하고 엄마들도 편하고 부모님들도 편한데, 그냥 이걸 계속 악순환시켜서 나중에 성인 틱, 성인 뚜렛으로 넘어가는 경우를 방지하자는 거죠. 그렇군요. 일단 예. 아이들은 이제 부모의 역할이 좀 중요하고 체질에 맞게 이렇게 개선 방안을 찾아줄 수 있는데, 만약에 어른이 돼서도요, 지금 이제 네. 질문이 있는데, 어른이 돼서도 눈을 깜빡이는 사람이 눈등도 같이 이제 깜빡이는 분이 계시대요. 요거는 어떻게 네. 고칠 수 있냐고 이제 물어보셨어요. 그렇죠. 이것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틱인지 아닌지 보고, 네. 어른들의 틱 같은 경우는 이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만약에 발생이 6살에서 8살에 먼저 됐다 그러면 거의 30년이 넘는 경우예요. 네. 이런 분들은 치료하기가 진짜 쉽지 않으세요. 아.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얘가 틱이 올 경우가 어때냐면,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틱이 악화될 경우가 언제냐면요. 아마 엄마들이 한번 보시면 애들이 네. 언제 심해지는지 아마 볼 수 있을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애들이 막 컴퓨터 게임을 열심히 해요. 네. 그럼 막 흥분해서 게임을 열심히 할 때 보면 눈을 깜빡깜빡 계속 그러고 있어요. 네. 아니면 TV에서 굉장히 긴장이 되거나 흥분이 되는 프로그램이 나와요. 네. 사람을 죽이거나 게임으로서 막 사람을 막 처치해야 되거나, 아니면 이런 막 도망가는 씬이 나오거나, 이럴 때 보면 애들도 같이 막 그 틱 증상이 심해지거든요. 네. 이런 것처럼 어른들의 이 틱 증상도 내가 불안할 때, 네. 불안 장애가 있거나 강박 장애가 있거나, 네. 아니면 뭔가 긴장도에 대해서 내가 교감신경의 흥분도가 왜 패닉 어택처럼 막 네. 그 공황 장애처럼 네, 막 네. 긴장도가 높아질 때 이런 틱의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래서 어른 틱인 경우는 네. 내가 무슨 말을 하거나, 가만히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괜찮아요. 그런데 무슨 말을 하거나 뭔가를 막 하려거나 이럴 때 주로 나타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긴장의, 강박의 이런 증상들을 완화시킬 경우에 좋아지는 경우는 되게 많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근데 이게 또, 좀, 긴장을 완화시키고, 요거를 좀 내가 마음을 편하게 놔야지 하지만 요게 또 잘 안 되잖아요. 요걸 좀 한의학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한약재들 중에서도 네. 심신을 안정시키는 한약재가, 우리 왜 한약은 심신의학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냥 몸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스려야 몸이 좋아지게 만들어주는 의학이다 보니, 네. 이 심신의학으로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그다음에 요 안정을 시키는 여러 가지 침치료법이나 한약재들이 있어요. 네. 한약재 중에 보통 왜 용안육이나 백복신이나 아니면 이런 약재들 같은 경우는 마음을 캄다운 시키는데, 왜 네. 우리 애들 보통 고3 수험생들 보면 총명탕 그렇죠. 뭐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잖아요. 저도 먹었어요. 그러셨어요. 이게 머리 좋아진다는 게 결국은 마음이 안정이 되고 머리를 맑게 해주는 것들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네네. 이런 약재들이 있어요. 아하. 이런 약재들이 도움이 되고, 네. 그다음에 요새 왜 두통, 만성 두통이나 우리가 왜 불안장애,
아니면 우리가 편두통 같은 경우에 스트레스성인 편두통 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침 치료에 대한 효과들은 굉장히 논문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도와주게 되면 네네. 훨씬 많은 이게 뭐 꼭 완치라고 볼 수는 없지만 도움을 되게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일단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이렇게 틱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조금 악화되는 경우를 들여다보시는 게 좀 중요하기도 하겠어요. 좀 그렇죠. 예, 긴장이 되는 경우, 뭐 흥분이 되는 상황, 불안을 하거나 네. 강박증을 느끼는 경우 이런 걸 좀 한번 따져보시고 그다음에 그렇죠. 체질에 따라서도 이제 이런 것 증상이 따라올 수 있으니 체질을 한번 보시고 체질에 맞게 이 방안을 조금 찾아보시고 그다음에 심신을 안정시킬 수 있는 약제와 침치료를 병행하시면 좀 많이 나아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왜 우리 사람들이 제일 불안해하는 게 그러니까 정신신경과 약 복용하시는 거, 네. 그다음에 정신과 치료받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약을 네. 먹으면 우리가 뭐 네. 내성이 생기지 않을까, 네, 평생 네. 왜 우리 수면제 먹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뭐 네. 이런 여러 가지 걱정들 때문에 못 드시는 분들 되게 많고 치료를 되게 겁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하지만 요새는 정말 스트레스 안 받고 사는 사람이 아유,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네. 너무 스트레스도 많고 그다음에 요새는 왜 인터넷으로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아마 네. 나의 증상에 대해서 내가 우울증이야? 내가 그렇죠. 강박장애야? 네. 내가 ADHD야? 우리 애가 ADHD? 이러면 되게 많이 네, 찾아보시는데 네, 네. 그냥 보고 이거 정신신과 뭐 이거 치료를 해야 돼? 우리 애를 설마 정신신과 신경과에 내가 데려가야 돼? 막 이렇게 걱정하시는 그렇죠.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네,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아마 왜 누구나가 강도의 차이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선천적으로 되게 예민하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예민한 분들의 밑에 자녀분들은 똑같이 예민해요. 아, 그렇군요. 그렇죠. 그 네. 예민이 과민인 거죠. 아. 내가 다른 사람보다 심신이 약할 수밖에 없고 네. 예민할 수밖에 없는 건 이 심신을 내가 요만큼 내가 어떻게 한다고 체질이 막 바뀌진 않거든요. 치료를 네. 받는다고. 하지만 요만큼의 내가 갖고 있는 체질적인 소인을 이렇게 도와줘서 그걸 조금만이라도 안정시켜주면 나는 편하게 살 수 있는데 네. 그거를 내가 못해서 정말 너무 고통스럽게 산다는 건 너무 평생이 너무 힘들어질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네. 저희들이 지금 아마 이렇게 진료를 하면서 왜 아이들이 이상해요라고 해서 애들을 데리고 오시잖아요. 네. 그런데 보면 우리 엄마 아빠가 이상한 분들이 거의 되게 많으세요. 아, 그렇고 그 환경이 어느 정도 정말 네.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 애들은 정말 엄마의 복사판이에요. 그렇죠. 정말 똑같아요. 네. 목소리도 똑같고 말하는 똑같고요. 왜 우리도 이렇게 저희도 50년 이상 살다 보니 50년, 60년 살면 네. 왜 살면서 그러잖아. 나는 엄마같이 살지 않을 거야. 네. 나는 다시는 엄마와 똑같은 길을 걷지 않을 거야. 네, 네. 이러면서 살지만 어느 순간 보면 엄마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있는 그렇죠. 나를 보실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네. 나는 우리 애는 우리 엄마가 나를 키운 것처럼 키우지 않을 거야. 이렇게들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네. 보면 저희가 얘기를 이렇게 나눠보고 치료를 하고 하다 보면 정말 엄마와 똑같은 행동을 하는 아이들을 많이 봐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렇다면 제가 어머니들에게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거 오늘 진짜 네.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요. 우리 엄마들이 왜 그전에는 우리가 정말 정보가 없었어요. 내가 이게 맞아요. 틱이 뭔지, 네네. 내가 이게 나쁜 습관인지, 음. 나쁜 버릇이 들었는지, 정말 귀신이 들린 건지 모를 정도로 네네. 몰랐지만 지금은 굉장히 의학이 원인이 없기는 없는 것들도 되게 많지만 네. 그래도 왜 정보들도 되게 많고 우리가 내가 왜 이런 식으로 증상이 나타났는지 많이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 그런데 나는 내가 왜 50년 또 60년 동안 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바뀌지 않아라고 생각하시지만 우리 뇌는 이 뇌의 가소성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가소성이라는 게 뭐냐면 정말 뇌도 내가 변할 수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가 알면 내가 일단 나의 행동이 이상하다는 걸 알고 내가 정말 나쁜 습관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우리는 내가 50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난 더 이상 바꿀 수 없어가 아니라 정말 바뀔 수 있게 우리가 스스로
공부를 하고 바뀌는 것들을 시도를 해보시면 네. 우리 아이들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하. 정말 중요한 말씀이세요. 네. 네. 그 이야기를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게 우리 네. 아이만 고칠 게 아니라 엄마가 달라졌더니 아이는 저절로 바뀌네요. 라고 말씀을 되게 많이 듣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엄마들도 공부를 하셔서 내가 왜 이러는지, 내가 이러면 나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나도 한번 바꿔봐야지, 왜 아주 작은 습관이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불안장애, 강박장애 있는 분들, 네네. 내가 폰을 하루에 한 20번, 30번 씻잖아요. 네네. 그렇죠. 이 씻는 것들을 우리가 행동 교정요법이 있어요. 네. CBT라 그래서 정말 아주 전형적으로 행동을 바꾸는 행동 교정요법 이런 것들로 우리가 치료를 많이 하는데 그런 행동하는 방법 아주 작은 사소한 거지만 오늘은 내가 20번을 닦았으면 오늘은 19번만 닦거나 18번만 닦거나 네.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내가 습관을 아니면 의식적으로 내가 그런 행동들을 바꿔보면서 네. 우리 아이들도 나도 바꿀 수 있다라는 게 그렇군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아이가 틱이 있을 경우에는 좀 숨기는 것보다 주변에 우리 아이가 조금 틱 장애가 있어서 좀 이렇게 도와주세요라고 알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까요? 그럼요. 네.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우리 10명 중에 한두 명은 반드시 있어요. 네네. 그렇다는 건 내 아이들, 내 주변의 아이들도 분명히 이런 아이들이 있을 텐데 네. 에이 그냥 때 되면 없어져라고 그냥 두기보다는 네. 얘가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났는지 그 전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염이 있는 아이들이 아니면 내가 밥을 제대로 못 먹는 아이들 아니면 왜 눈썹이 안으로 말려 들어가서 오는 애들도 있어요. 네네. 틱은 아니거든요. 네. 답답해서 이렇게 기저 질환이 있는 아이들을 반드시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네. 이러는 거 없는데도 나타나는 경우는 저희가 치료를 하지만 이런 아이들은 먼저 기저 질환을 도와주기만 해도 좋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예, 그걸 그냥 나쁜 습관, 그렇죠. 좀 들키면 좀 불안, 이렇게 부끄러운 증상. 그래서 그렇죠.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틱 증상이 나오면 왜 이래? 가만히 있어. 왜 이렇게 좀 그렇죠, 숨기시는 맞아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제발 그러지 마시고 우리 네. 아이를 이해해 주시고 네. 우리 엄마도 그걸 보면서 또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너 하지 네. 말라 그랬는데. 그래서 그렇게 자꾸 욱하지 마시고 아하. 우리 아이를 어떻게 하면 아이마다 다 틀려요. 그렇죠. 아이하고 상담을 해보면 정말 그 안에 들어있는 마음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애들이 예쁘고 네. 화가 나요. 애들이 근데. 아하. 애가 왜 화가 났는지 말을 못하지만 아이들의 화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걸 이제 좀 잘 다스려 주는 게 또 우리 어른들의 할 일이 아닌가 싶어요. 좀 우리 그 틱 장애를 가진 엄마들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좀 이 의식의 변환을 하면은 좀 더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경희 여성한의원의 우리 이영빈 원장님과 함께 아이들의 정신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영빈 원장님이 계시는 경희 여성한의원은 맨하탄 밴쿠버 호프 11층 32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12-564-3200 뉴저지 레오니아 오피스는 201-592-9800번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경희 여성한의원의 이영빈 원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